그 월요일에 안 오신 분들은 이제 못 들었을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은 일단 초반에는 자, 개념이 너네가 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개념 공부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 들고 오라고 했죠? 네, 수능 특강에서 이렇게 할 거야. 처음에는 예제만 쭉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제 쭉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벨 1, 레벨 2,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제 시간이 여력이 된다면 전부 다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일 모고 열심히 보시고요. 자지마. 열심히 풀어. 최선을 다해서. 알지? 수능 안 하는 사람도 열심히 풀어. 반응이 없어요. 지금도 반응이 없네. 자, 그냥 합시다. 자, 보자. 자, 쌤이랑 오늘 할 거는 이항분포에 대한 겁니다. 자, 이항분포는 기본적으로 자, b, n, p라고 썼었어요. 이때 이 b가 뭐냐면 이거는 영어로 binomial distribution이라고 했어. 맨 앞에 철자 b 뗀 겁니다. 그래서 이때 n하고 p에 대해서 너네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자면 이 n이 시행횟수고 이 p가 확률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확률이라는 게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이에요.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을 찾는 겁니다. 너네 이항분포 만들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번에 1000번에 10,000번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p 찾을 때 그 막 10,000번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딱 한 번 했을 때 원하는 게 나오는 확률을 찾는 게 p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언제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독립시행일 때 우리가 이 이항분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시행 확률 공식이랑 동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이제 뭐 문희는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 준이 제외하고 하지만 다 배웠었죠? 독립시행의 확률 배웠었잖아. 그래서 이때 확률 질량 함수가 ncx px제곱 1-p의 n-x제곱 요거에 대해서 딱히 더 언급 안 해도 되겠죠? 이게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야. 근데 왜 굳이 이걸 가지고 얘를 표현을 하냐? 얘로 왜 표현을 하냐?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ncx p의 x제곱 1-p의 n-x제곱 다시 잘 보면 n하고 p만 지금 상수인 거지 나머지는 다 변수로 적혀 있는 거거든요. 즉 뭔 말이냐? n이랑 p만 알면은 너네가 이 식을 무조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매번 이렇게 쓰는 거 수학자들은 귀차니즘이 졸라 심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요것만 딱 정보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 식을 만들 수 있으니 b, n, p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n이 시행횟수 몇 번 할 거니? 라는 거고 이 p는 내가 원하는 게 등장할 확률. 단 다시 n번 시행이 아니라 한 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한 번 시행입니다. 한 번 시행. 알지? 그래서 n과 p를 알면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 수 있고 이때는 시행횟수 확률인 거고 이를 간단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방금 쌤이 얘기한 걸 이렇게 적은 겁니다. 번호 순서대로. 괜찮? 뭐 여기서 더 얘기할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항분포 여기서 이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찾게 될 건데 평균 공식 n하고 p를 곱했죠. 분산 공식 np 요게 평균이지. 평균에다가 1-p만 곱한 거지. 그지? np가 평균 거기다 1-p만 곱한 거야. 그리고 표준 편차 루트. 그래서 교과서나 이제 문제집엔 다 npq라고 돼 있을 텐데 q를 외우지 절대 마시고요. q는 1-p거든 그게. 줄여서 q라고 쓴 거라 1-p로 꼭 기억해 주시는 게 너네가 바람직하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오늘 써먹어야 되니까 빨리 암기하시고 오랜만에 보니까 외우긴 쉬워요. 꼭 해주시고 제가 참고로 이제 통계할 때 전교 2등 했었어요. 만수입니다. 전교 1등보다 잘하는 애들 전교 2등이 됐어요. 저 새끼 나한테 와서 욕하면서 전교 1등 새끼도 못하는 걸 내가 풀었는데 쟤가 왜 2등이죠?
이런 식으로 찌질하긴 얘기는 안 했고요. 아무튼 기억나죠? 네, 만소고입니다. 만소고. 경이래요. 잘해 공부. 띄워줘야지. 졸라 무서워. 군대 갔다 와서 군기 바짝 있어요. 깝치면 이제 그냥 그만합시다 이제. 이거 이상론도 그만해야겠다. 착합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이제 너네가 그럼 그거야. 이항 분포를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이제 표를 그리는 걸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항 분포라는 걸 새롭게 배웠고, 뭐 살짝 기억나겠지만 뒷단원 들어가면 정리 분포라는 것도 있잖아. 그럼 이게 너네가 언제 쓰는지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판단하는 방법을 쌤이 좀 적어놨어요. 이항 분포를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문제 상황 자체가 독립이면 되는 거예요. 독립인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물어봤어. 그럼 이항 분포 문제인 거야 결국. 그래서 그 판단하는 게 주사위, 동전 등의 복원 추출. 우리 독립 때 배웠던 거랑 똑같죠. 그리고 두 번째, 주머니에서 뺐다가 다시 넣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n번 여러 번 시행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이항 분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너네 이제 4번에는 뭘 이렇게 쌤이 줄줄줄 적어 놓은 거냐면은 이항 분포에서 이제 까다로운 유형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좀 흔히 말하는 난이도가 높은 유형. 그게 좀 몇 개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거를 쌤이 이제 좀 이렇게 적어둔 겁니다. 같이 한번 봐보자. 자, 첫 번째로 이항 분포에서요. Px는 K. 그러니까 이제 n번 시행을 했을 때 K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확률 질량 함수 가지고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제를 보시면 한 번 나와야 된대. 그럼 그랬을 때는 우리 확률 질량 함수 있지? 거기다가 이제 1 대입해가지고 NC1, PA 1제곱, 1-P에 N-1제곱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구할 때요. 자주 나와서 그래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주고 너네가 이항 분포를 직접 만드는 경우예요. 근데 확률 질량 함수를 막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까다롭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 확률 질량 함수가. 보니까 20cx 3의 20제곱분의 2의 20제곱 마이너스 x라 돼 있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p의 x제곱 곱하기 1-p의 n-x제곱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적혀 있지. 이걸 너네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이라고 돼 있고 여기 2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단 3분의 2가 등장을 하는 거야. 3분의 2가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럼 3분의 2에 여기 지수가 20-x제곱이니까 그걸 뒤쪽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쌤이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항 분포 확률 질량 함수 만들 때는 이 둘이 더했을 때 1이어야 돼. 왜냐면은 우리 px제곱이고 1-p의 n-x제곱이니까 그 둘을 더하면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3분의 2라고 적어놨지. 그럼 여기는 3분의 1이 적혀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여기 20-x제곱이라 돼 있으니까 여긴 x제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 이항 분포로 만들면은 20번을 시행한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x번 나올 때니까 요 3분의 1을 써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3분의 1로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행춘. 자, 다음 3번 할게요. 자, 보면은 이항 분포가 주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항 분포가 주어지지 않았어. 근데 거기서 평균을 구하는 경우예요. 그럼 이항 분포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평균을 구하래. 그럼 둘 중 하나죠. 이항 분포 문제가 애초에 아니든 아니면 우리가 이항 분포를 만들어내든가 하지. 자, 한번 예제를 봐보자. 자, 10개의 동전을 던진대요. 이게 처음에 너네가 좀 어려워합니다. 10개의 동전을 던져서요. 앞면이 x개가 나오면은 3x제곱 원을 받겠대요. 그러니까 이거지. 10개를 던졌는데 앞면이 2번 나왔으면 2원 받겠다는 거.
앞면이 5번 나왔으면 3의 5제곱은 받겠다는 소리인 거죠. 그치? 자, 그랬을 때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상금의 기대값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너네가 먼저 동전을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복원 추출이지, 사실 동전이라는 작업 자체가. 그리고 10개를 던진다고 했으니까 10번 시행하는 거지. 그럼 이건 너무나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항분포라는 거. 그치? 그럼 여기서 앞면이 나오는 게 x개라고 했으니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여기 단계별로 다 적어놨어 내가. 안 적어도 돼. 꼼꼼하게 봐. 이따 밑줄 칠 것만 이따 하면 돼. 밑줄 안 칠 것 같긴 한데. 그럼 여기서 너네들이 이항분포를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10번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10콤마라고 적을 거야. 그쵸? 그리고 P를 구할 때는 뭐야? 한 번 시행했을 때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뭐야? 우리가 찾는 P는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겠지. 그럼 B하고 10,2분의 1이라고 할 건데 혹시 더운 사람 있니? 아, 언니 내가 슬슬 열받아서. 왠지 모르겠는데 열나서. 혹시 더우면 얘기해주세요. 10,2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 이항분포에서 요것만 좀 적어볼까?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뭘까요? 이 친구, 이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의 정체가 뭘까요? 뭘까? 10,2분의 1이야. 동전을 10번 던져. 앞면이 나오는 획수를 x개라고 했어. 그럼 그랬을 때 이항분포를 저렇게 만들었어. 그럼 확률 변수 x가 뭐야? 지금 쌤이 말하면서 답이 나왔어 이미. 앞면이 나오는 횟수죠.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인 거 아니야 지금 현재. 그치? 자,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 우리가 찾는 거랑 방향이 달라. 여기서 만약에 내가 평균을 구했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뻔해서 그래. 이런 문제 봤을 때 이항분 요거까지 만들었어. 근데 기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 구하라고 하니 여기서 그냥 둘이 곱해가지고 5라고 쓸까봐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이항분포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이항분포야.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을 내면 뭐냐면 너네가 1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평균적으로 몇 번 나와? 이걸 찾는 거야.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야? 상금의 기대값이란 말이야. 애초에 다르지. 그러니까 이걸로 평균을 내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설마 따라오고 있니? 이게 이항분포에서 어려운 유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항분포를 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문제에서 원하는 평균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일단 얘를 구했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상금의 기대값이니까 x번 나오면 얘를 구한다며.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 상금의 기대값이라는 것은 2의 3x제곱 이걸 찾는 거야. 2의 3x제곱 요걸 찾는 거라는 거야. 왜? 상금에 대한 변수는 3x제곱이거든. x가 아니야. x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야. 근데 우리는 상금이야. 상금은 3x제곱 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따라왔어. 괜찮아? 근데 여기서 또 에러 하나가 발생해. 어떤 에러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평균 구할 때 있잖아.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이 ax 더하기 b라고 돼 있으면 어떡해. 요거 다 밖으로 뺀다 했잖아 그냥. 다항식꼴로 돼 있을 때. 근데 이게 다항식이야? 이거 지수꼴이야. 그럼 지수꼴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3 밖으로 뺄 수 있어? 그럼 3 밖으로 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죠? 이렇게 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풀어내냐는 거야? 어떻게 풀어내냐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근데 방금 여기서 했던 걸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시그마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이 시그마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평균식이 뭐였어요? 시그마.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이었죠.
근데 3x 제곱에 대한 확률 변수잖아. 아예 확률 변수가 3x 제곱이잖아. 아 이거 오타다. 이거 대문자 x라고 돼 있어야 됩니다. 대문자 x. 소문자 x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수학을 존나 못했군요. 그런데 여기도 3x 제곱을 쓴 것 같은데 지금도 못하네요. 네, 대문자입니다. 대문자예요. 뭐 딱히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안 지워도 돼. 하고 싶은 대로 해. 지우고 싶으면 지우고 말고 말고. 잠깐 다시 얘가 확률 변수야? 또 오타 있다 여기. 뭘까? 찾아봐. 여기 오타 있다. 이건 맞아. 이거 소문자 X는 맞아. 지금 이 X가, 요 X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지. 그지? 앞면이 무조건 최소 한 번 나오니? 앞면 최소 몇 번 나오니? 0번 나오죠? 여기가 잘못됐어요. 0부터 해요. 0부터 해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따라서 상금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는 거지. 즉 3의 0제곱도 가능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x가 0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 3x 제곱을 적고 그 다음에 확률은 뭐였어? 확률은 확률 질량함수로서 독립시행 확률을 쓰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설명해야 되나? 그럼 너네 이 식을 봤을 때 너네 지수법칙 이용하면 돼. 지수법칙 보면 여기 x 같으면 같이 묶어서 쓸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돼? 지수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거 같이 해가지고 그치? 여기 0으로 좀 다시 수정 좀. 미안.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됐습니까?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거 같이 묶어서 쓴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너네가 자 여기 보시면 4단계 이항 정리를 이용한다라고 돼 있지. 너네 1단원 그 중간고사 준비할 때 이항 정리할 때 a 더하기 b의 n제곱이라는 것은 nc0a의 그러니까 이걸 쭉 정리를 했을 때 b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치면은 a의 n제곱 더하기 nc1 a의 n-1제곱 b의 1제곱 그리고 더하기 nc2 a의 n-2제곱 b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마지막 ncn b의 n제곱 요게 이제 요거랑 같은 거였지. 근데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여기 NC0, NC1, NC, NCN 이렇게 돼 있으니까 NCX라고 쓸게. 괜찮지? 변하는 거를 너네가 X로 잡아주면 돼요. 시그마를 쓸 때는. 그리고 나서 처음이 AN제곱이었고 두 번째가 A의 n-1제곱이었으니까 이제 X번째면은 A의 n-X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에선 B의 0제곱이고 봐봐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고 n일 때 n이니까 여기 B의 X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즉 얘랑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너네한테 이거 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식 자체가 독립시행 확률식이잖아. 근데 그게 이항 정리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너네들한테. 그래서 요 식이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독립시행식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이걸 이항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이 10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여기 A랑 여기 B를 더한 거에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치? 그래서 2분의 1, 3 더하기 2분의 1의 10제곱 그래서 결론이 2의 10제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상금의 기대값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이 됐니? 자, 그럼 여기 페이지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했으니
좀 한 3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쌤이 예제로 한 거는. 자, 보면은, 얘가 이제 실전에서 가장 나오기 좋은 유형입니다. 얘가. 한 개의 주사위를요, 한 번 던져서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점을 얻겠대요. 독립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니면 1점을 얻는 게임이 있대요. 근데 이 게임을 270번 반복하겠대. 자, n번 시행할 거고 주사위니까 이 한 분포에 해당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키워드. 그리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점수의 기대값을 거라고 돼 있죠. 자, 아까랑 같은 느낌이야. 자, 우리가 270번을 주사위를 던질 거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점,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1점을 얻겠대. 그럼 여기서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오는 횟수에 대해서 이항분포를 그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지. 자, 다시 너네한테 이항분포식 구해봐 라고 하면 요거밖에 못 구하지. 이거 말고 너네 점수에 대한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거밖에 얘기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항분포로 270,3분의 1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딴 거 표현이 안 돼요. 그치? 그럼 다시 여기서의 확률 변수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이항분포인 거지. 우리가 원하는 점수에 대한 기대값이 아닌 거지. 여기까지 설명 이해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점수에 대한 거니까 내가 3의 배수의 눈이 몇 번 나오냐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되긴 하겠지. 그걸 식으로 만들어 보자 이거. 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지금 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3의 배수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왔어. 한 번도 안 나왔으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점이고 3의 배수의 눈이 안 나오면 1점이야.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왔으면 몇 점을 얻는 거죠? 270점을 얻게 되는 거죠. 그치? 근데 3의 배수의 눈이 한 번 나왔어. 그때 점수는 3의 배수의 눈이 안 나오는 건 269번이겠지. 그럼 식이 3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69까지 나오겠죠. 한 번 나왔으니까 3점, 269번이 안 나왔는데 그건 1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의 배수의 눈이 5번 나왔다고 치면 3의 배수의 눈이 아닌 건 265번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점수가 결정이 되는 거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3의 배수의 눈이 x번 나왔으면 그땐 점수가 3x겠지. 그럼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횟수는 270번 중에서 x번이 빠진 거겠죠. 그럼 더하기 1 곱하기 270 마이너스 x라고 쓸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나?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270 더하기 2x까지로 표현이 되겠죠. 이게 뭐인 거야? 점수에 대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점수에 대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이게 점수에 대한 거잖아요. x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 2단계를 이제 보시면 점수에 대한 확률 변수를 y라고 이제 새롭게 잡은 거고요. 거기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문제가 뭐였어? 이거 점수에 대한 기대값 찾는 거였죠. 그럼 그때 점수를 y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평균, y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y가 2x 더하기 270이었으니까 이거 밖으로 다 빼면은 다음과 같이 적히게 되겠지. 그럼 우리 2x만 알면 되는 거지. 근데 이 x가 뭐였어?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에 대한 거였죠.
그럼 얘의 평균은 구할 수 있지. 왜? 1단계에서 뭐 했으니까? 이항분포 구해놨으니까. 90이라고 또 평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450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이항분포에서 까다로운 유형이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읽고 뭔가 이항분포식을 얼추 구했어. 근데 거기서의 확률 변수를 가지고 문제 끝에서 물어보는 기대값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너네들이 까다로운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두 가지로 했죠. 아까 지수꼴로 나왔을 때는 시그마식을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 점수 같은 문제는 x에 따라서 점수를 새롭게 y라고 지정한 다음에 y를 x로 표현을 했죠. 이런 식으로 너네가 좀 까다로운 유형을 좀 한번 보게끔 쌤이 이렇게 예제로 좀 달아놨습니다. 가능하면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유형 두 개는 잘 나오는 거라서 아마 그 수능 특강 레벨 3 이럴 때 다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항분포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오늘 이제 가봅시다. 자, 수능 특강 피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67쪽 보시면 됩니다. 67쪽. 뭐 예제라 금방 끝날 겁니다. 자, 보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자, 주사위 나왔고요. 그걸 64번, 대놓고 나왔네요. 독립시행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평균하고 분산을 알아야 되는 거겠지. 그럼 이 문제는 이항분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항분포 그걸 만들 거니까 다 만들어 보자. 자, 그럼 B라고 일단 쓰고 64번 시행했으니까 64콤마라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P를 쓸 것은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라고 얘기했냐면 64번에 관련된 게 아니라 한 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을 찾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보니까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나오래요.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졌어. 근데 곱했어. 홀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일단 뭐야? 주사위를 두 개 던졌으니까 분모는 36이겠죠. 6 곱하기 6이니까. 근데 그중 곱해서 홀수이려면 생각해야지 이제.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잖아. 그럼 세 가지니까 네, 곱하기 해가지고 9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B 64,4분의 1까지가 나오겠죠. 다시 우리가 구한 여기 P는 한 번 시행했을 때예요. 한 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을 찾는 거야. 64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하고 분산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평균은 MP 해주니까 16. 그리고 분산은 MP에다가 1-P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3이죠. 그럼 4분의 3을 여기다가 바로 곱하면 되는 거야. 또 새롭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럼 4분의 3 곱해주면은 12까지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렇게 구했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평균은 2 밖으로 빼고요. 분산은 이 친구 제곱해서 밖으로 빼죠.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 마무리하면은 80까지가 나옵니다.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뭐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이항분포 끝나버렸으니 혹시 아까 조금 어려울 거라고 했던 유형이 있는지 볼까? 레벨 3 했나?
이렇게 찾아보려니까 없네. 네, 쌤이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항분포 얘기는 이 정도까지로 이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곳은 연속 확률 변수 그리고 정기분포에 대한 얘기. 네, 다시 한번 개념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아까 그 프린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연속 확률 변수. 자, 우리가 그 변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죠. 확률 변수가. 크게 이제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에 따라서 나눠지지.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있는 변수는 이산확률 변수라 얘기하죠. 그리고 방금까지 했던 이항분포가 이게 이산확률 변수로서 셀 수 있는 변수를 다룬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10번 던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셀 수 있죠. 네, 그게 이산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면 셀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냐? 뭐야 변정 없네. 1부터 2 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산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면은 뭐 1, 2, 뭐 1.5 이런 식으로 딱 누구라고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1부터 2라고 했을 때 무수히 많은 실수 그걸 다 통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셀 수 없는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확률이라는 걸 함수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확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도 함수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어차피 문제 알아서 제대로 적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름도 한번 입력해 두시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이런 식으로 px는 x라 돼 있을 때 함수식 fx꼴로 돼 있다는 거고 그때 이 x가 범위로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산확률 변수는 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 연속 확률 변수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 모든 실수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자체가 확률식이다 보니 당연히 얘는 확률 값으로서 당연히 0하고 1 써야 됩니다.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적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너네는 적분을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여기 그냥 표현 적어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산확률 변수 할 때 처음에 배울 때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배우잖아. 그 확률 분포표 할 때 너네한테 이제 식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라는 게 다 더하면 1이라는 거잖아요. 확률을 다 더하면. 근데 이제 이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너네가 표로 당연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래서 이제 그걸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럼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의가 돼 있어. 그럼 알파에서 베타까지 해당되는 걸 다 더하면은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확률을 다 더한 거니까 결국. 근데 이제 이거를 표로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모든 y 값들을 다 더하는 행위인 적분이라는 기호를 이용한 거지 너네가 실제로 적분을 할 일은 없어요.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확률을 다 더했다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이라는 거. 오케이. 근데 여기서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A에서 B까지 해당되는 y 값을 싹 다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적분이라는 기호 하에. 근데 적분을 너네가 할 일이 없다는 게 뭐냐면 적분은 기본적으로 2차 함수, 뭐 3차 함수, 곡선에 대한 이제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게 적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네는 항상 직선밖에 안 나와. 직선 형태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서 굳이 너네가 적분을 쓸 일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괜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이게 다예요, 설명. 그리고 이제 통계 꽃이죠. 정기분포.
자, 이 정규 분포는 일반적으로 이제 n하고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이 n이 normal distribution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분포란 뜻으로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한자를 곁들여서 정규 분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이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쌤이 너네들한테 설명을 할 때 예시를 들었던 게 하나 있었죠. 그 모의고사 줄 세우는 거, 학교 줄 세우는 거. 요걸로 한번 예시를 들었었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공부를 하는 거고, 그때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는데 너네가 이걸 당연히 외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외우면 바보예요. 단 뭐만 신경 써주면 되냐면 우리 통계에 해당되는 문자만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돼요. 보면은 문자가 여기 시그마 보이고 여기 m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랑 평균을 가지고 이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항분포랑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랑 확률만 알면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 수 있다 했지. 그럼 이 정규분포는 표준 편차랑 평균만 알면은 너네가 정규분포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참고로 이 그래프는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종 모양이라고 일명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표현을 할 때는 간단하게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시그마 제곱이 중요합니다.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이 원래 뭐죠? 분산이죠. 분산이죠. 네, 분산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무조건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분산이 4야? 그럼 4라고 쓰면 안 돼. 2의 제곱이라고 무조건 적어놔야 돼. 그래야지 너네가 나중에 실수 안 합니다. 됐지? 그래서 이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래프 관련 문제. 어디갔냐? 그래프 관련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 갔어? 표준화하는 문제. 표준화 엄청 많이 했었죠. 그때 너네 마플 교과서 할 때. 그래서 일단 그래프 특징부터 본다면, 다시 이 정규분포가 만들어질 때, 정규분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위에 이렇게 적혀 있는 함수라고 했죠. 그럼 그때 쌤이 뭐라고 했어? 표준 편차랑 평균의 위치만 좀 신경 써서 보면 됩니다. 그럼 보면 알겠지만 이 m 평균은 여기에 좀 2차 함수꼴로 돼 있죠. 그랬을 때 이 m이 평균 대칭축 역할을 하지. 대칭축 역할. 너네 이런 거 있잖아. 2차 함수가 x-1제곱 더하기 3이라 돼 있을 때 아래로 볼록하고 1,3이라고 하면은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1 찾는 과정이 뭐야? 얘가 0 되는 x값이잖아. 그쵸?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2차 함수꼴로 돼 있고요. 얘가 0 되려면 x가 m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돼 있다는 거예요. 그치? 평균이 이 그래프의 대칭축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그마는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얘가 뭐 변수랑 같이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x랑 같이 있는 친구는 아니야. 그냥 혼자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근데 둘 다 위치가 어때? 분모의 위치에 있지. 그래서 시그마 값, 표준 편차가 커지면 이 값은 작아질 것이고,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 이 값은 커지겠지. 즉, 이 시그마는 함수 그래프의 y 값을 결정하게 돼요. 얘는 y 값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얘는 대칭축 역할만 오로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이 표준 편차는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면, m은 대칭축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m이 바뀌면 대칭축이 바뀐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돼요. 모양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시그마가 커지면 그래프는 펑퍼짐하게 되는 거고, 시그마까지 작아지면 솟아오른 그림이 나타나는 거야. 왜? 시그마가 커지면 다 분모에 있었죠. 그 y 값이 작아질 거니까 좀 낮아지는 모양이 그려지는 거고,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은 전체 값은 커지는 거니까 좀 솟아오른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프의 특징, 이제 요거를 잘 봐주셔야 되고요. 평균이 대칭축 역할,
표준 편차가 모양 결정.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암기 안 하고 싶으면 이 식을 외우든가. 안 외울 거잖아. 외우지 마. 그리고 이때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은 뭐 요즘 거의 안 나와서 이거 나중에 좀 삭제할 예정이긴 한데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정규분포가 이제 고르다라고 이제 표현을 새롭게 이제 얘기해 줍니다. 고르다라는 거는 평평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분화한 뜻이 아니야. 뭐냐면은 고르다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많이 가깝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고르다는 너네가 알고 있는 건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8번 이게 x는 m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게 이 정규분포 그래프가 이 m을 기준으로 대칭축이잖아. m이 대칭축이잖아. 그 m 넣었을 때 y값 여기가 가장 꼭대기죠. 그래서 m 넣었을 때 최대값을 갖는다. 요거 잠깐 그냥 써놓은 겁니다. 됐지? 자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자, 이렇게 그래프 특징을 받고 시간상 괜찮겠다 여기까지 얘기해도. 이제 다음 유형으로 정규분포 다시 유형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프 유형 하나랑 표준화하는 유형. 그럼 그래프 얘기 방금 끝난 거야. 그럼 이제 표준화하는 유형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표준화 같은 경우는 왜 쓰는 거냐면 다시 고등학교 얘기를 할게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걔네들 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각 고등학교마다. 근데 각 학교마다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일일이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겠지. 그래서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표준 정규분포, 표준화 작업이에요. 그럼 어때? 평균도 똑같고, 표준 편차도 똑같으니까, 대칭축도 똑같고, 그래프 모양도 똑같겠지. 그럼 비교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쓰는 거고, 그때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식이 적힌다는 거 볼 필요 없고요. 이런 게 식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원래 여기 시그마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시그마 제곱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x 빼기 m제곱이라고 돼 있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뭐냐면 시그마는 1로 돼 있었다는 소리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x-m제곱이라고 돼 있을 때 m 얘가 0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0,1제곱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겁니다. 이게 표준화를 했을 때 표준 정규분포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 게 그 표준화를 도대체 어떻게 시키는 데지? 근데 어떻게 시키냐면 다시 목표가 평균을 0으로 만드는 거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Z라는 확률 변수를 쓰고 X에서 그러니까 원래 확률 변수가 X였을 거 아니야? 거기서 0으로 평균을 만드는 거니까 M을 빼버려.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죠. 평균을 빼버려. 그리고 표준 편차를 나눠버려. 원래 평균이 M이었어. 그럼 M을 뺐어. 그럼 평균이 0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거인 거고 표준 편차가 원래 시그마야. 그럼 그거를 시그마로 나눠. 그럼 시그마분의 시그마니까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외울 때는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뭐 원래는 막 이거 씩 가지고 막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외우기 편하게. 그래서 x 빼기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구절절 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항분포를 가지고 좀만 버텨.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이렇게 개념 설명하고 이제 쭉 눕힙니다. 좀만 버티세요. 그래서 개념 복습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고 벌하면 그러지 않아요. 너네 표정이 다 안 좋아서 그래요 지금. 견뎌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나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이제 요거가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뭐냐면 이항분포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속 내용으로는 얘가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작업이거든. 이항분포는 이산항률 변수에서 쓰는 거고 정규분포는 연속확률 변수에서 쓰는 거란 말이야. 애초에 범위가 달라 서로가. 근데 그 이항분포를 가지고
정규분포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걸 왜 할 수 있는 거냐면 만약에 그 이산항률 변수인 개수가 충분히 많아. 쫄라 많아. 졸라 많으니까 좀 촘촘해 애들이. 그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소리인 거예요. 여기 내용 자체가. 뭐 있어? 똥파래 뭐 있어? 말을 안 해. 그래서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뭐 그냥 문제 푸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항 분포 가지고 정규분포 만들 수 있다. 왜냐? 이항 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정규분포가 뭐야?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 소리인 거예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요. 냅둡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정규분포를 만들 수가 있고,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걸 이용해서 표준화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일단 뭐 개념적으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10시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꼭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책 페이지는 75쪽. 자, 봅시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이제 0부터 3 사이에서 정의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죠. 보시다시피 무조건 직선 형태로만 나와요. 곡선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적분을 쓸 일 없어요. 자, 그때 자 이제 2a에서 3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답을 내기 위해선 a부터 알아야겠죠. 근데 문제가 0에서 3까지 정의가 돼 있다고 했지. 그럼 0부터 3까지에 들어있는 모든 y값, 즉 확률을 더하게 되면은 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뭔 소리야? 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전체 넓이를, 즉 이 부분의 넓이를 찾을 거야. 이 부분의 넓이를 찾을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구할 때는 당연히 이거 한 번에 못 구하죠. 여기 1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이랑 사다리꼴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렇기에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를 찾게 되면은 뭐 쉽게 2분의 a라고 바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야 되죠. 그럼 이 사다리꼴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윗변은 a고요. 그 다음에 아랫변은 2분의 a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이는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분의 a 더하기 요거 이 약분해 주시고 2분의 3a 얘가 1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결론 a는 2분의 1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전혀 문제 없죠. 자, 그럼 a가 나왔고 여기에 맞춰서 문제 이제 뭐래요? 2a에서 3 사이를 구하라고 돼 있지? 그럼 a가 2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1에서 3 사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 할 때도 그냥 바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림을 한번 봐. 1부터 3까지면 이 빨간색 말하는 거거든. 그럼 이 빨간색 말하는 거니까 이 빨간색 넓이가 2분의 3a라고 해서 a에다가 그냥 2분의 1 넣으면 바로 4분의 3이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풀던가 이렇게 좀 구별을 잘 해놓고, 아니면
1부터 3까지가 계산하기가 귀찮잖아. 사다리 꼴이다. 그럼 0부터 1까지는 계산하기가 어때? 편하잖아. 그럼 얘를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전체에서. 그치? 그래서 이 계산을 할 때 많이 애용하세요. 이런 걸. 1에서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얘를 빼서 계산하는 걸로. 그럼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까지 나오겠지.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면 굳이 할 필요 없어. 근데 사다리꼴 계산하기가 귀찮아. 근데 삼각형 넓이는 계산하기 편해. 그럼 1 빼기로 가버리란 거죠. 0부터 1까지 거기 직각삼각형 넓이 a 2분의 1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했죠? 이게 연속 확률 변수 기본적인 기초 내용이고. 자, 다음 바로 정기분포로 가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일단 표준화하는 문제 아닙니다. Z 없어요. 왜냐면 표준화하는 문제는 10중 8구 무조건 표가 있어요. 표 없어요. 이건 그러면 그래프 유형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평균 57. 평균 57에 정기분포를 따르고 두 상수 A, B에 대해서 다음 두 식을 줬어요. 문제에서. 자, 그랬을 때 얘가 0.5일 때 A 더하기 B 값거라고 돼 있어. A, B 찾으라고 돼 있고 A, B 위치 다시 보면은 여기 있네. 그럼 우린 첫 번째 식부터 분석을 해야겠지. 근데 평균을 알려줬단 말이야. 그리고 이 문제는 그래프 관련된 거란 말이야. 그럼 표준 편차가 없어? 안 알려줬어 문제가.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것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잖아. 그거 안 쓴다는 거겠지. 그럼 그래프는 유형이 그래프는 그 딱 두 가지만 신경 쓰잖아. 대칭축 아니 모양만 결정하는 거잖아. 신경 쓰는 거잖아. 모양만 볼 필요 없다는 거. 대칭축만 보라는 소리인 거지. 그럼 평균이 대칭축이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이해하라는 거잖아 문제를 풀 때. 필요 없는 거 과감하게 버리려고. 그럼 57이 평균인 거니까 여기다 할게요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57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룬단 말이야. 그럼 47부터 51까지래요. 그럼 47에서 51까지는 이 부분에 해당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랑 같대? 63에서 A까지랑 같대. 그럼 63은 어디 있는데?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57번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가 이쪽인 거니까 이 둘이 같은 거예요. 이제 대칭성에 의해서 같은 거야.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으려면 57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 그럼 쉽게 갈 수 있어요. 여기 50이라고 57 보면 6칸 차이 나지. 여기도 6칸 차이 나지. 대칭되어 있네 실제로. 그럼 여기 10칸 차이 나지. 그럼 여기도 10칸 차이 나야 되는 거지. 그럼 A가 바로 67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대칭축을 이용한,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A 쉽게 그렸고요. 자, 이제 오른쪽 식을 봅시다. X가 B 이상일 때는 0.76이래요. 그럼 이것도 그래프 가지고 풀어야겠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주자고 또. 그럼 57이라고 돼 있었고 B 이상인데 B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0.76이라는 걸 가지고 B가 어디 있는지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 보라색으로 하는 건 필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B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요. B 이상이니까 이만큼을 의미하는 거지. 근데 우리 쌤이 개념에서는 설명 안 했지만 이 전체 넓이가 1이잖아요. 그럼 반 자르면 요만큼이 0.5거든. 그럼 얘는 당연히 0.5보다 작거든. 근데 얘는 0.5보다 크거든. 그럼 B가 저기 있으면 안 되겠지. B는 무조건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만큼. 그래야지 0.5보다 크겠지. 0.76이니까. 근데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절반을 먹어버렸잖아. 그럼 이 절반이 0.5거든. 그럼 여기 부분을 구할 수 있죠.
이 부근은 0.2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요만큼이 0.5니까. 요만큼이 0.26이야. 자, 여기까지밖에 정보를 안 줬어. 이걸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게. 근데 문제 뒤에 하나 더 줘, 조건을. 53에서 60일 사이가 0.5이래. 우리 0.26 해놨지? 0.5이래. 이 정도는 눈치껏 가야지. 2배 관계죠. 그렇죠? 그럼 53에서 60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만큼이 0.26이니까 여기서 0.26을 또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또 뭐야? 또 대칭돼 있는 거지. 여기까지 설명이 됐어요?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53하고 60일의 가운데를 찾아봐. 53하고 60일 더 114죠. 2로 나누면 57이잖아. 대칭 주기네. 그러니까 이 53이 B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 B가 이제 57의 왼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A가 67, B가 53이니까 더해주시면 120까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정규 분포에서,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할 때 너네가 정말 많이 푸는 게 표준화야. 그러니까 모든 정규 분포 관련 문제가 나오면 다 표준화시키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표가 없어요. 그럼 그래프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래프 관련 문제를 할 땐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야. 대칭성, 모양, 이 2가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표준 편차가 그 모양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없어. 평균밖에 안 알려줬어. 그 오로지 대칭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겠죠? 구분을 잘해야 돼. 그래야지 너네가 문제 들어갈 때 편하게 들어가지. 여기 3번도 봐봐. 평균 24래. 표준 편차 얘기 없고 표도 없어. 그럼 이거는 그냥 대칭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 표준 편차가 있어. 표준 편차가 있는데 n값 구하래. 그럼 표준 편차 몰라도 된다는 소리인 거잖아. 그냥 준 거야. 그냥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대칭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분 짓자고. 너네가 봐봐. 이게 딱 나온다니까 표준하는 문제. 이게 딱 나와요. 아니면 여기에 단하고 써 있어요. 단 뭐 z가 몇 하고 몇 살에서 몇이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한창 마플 교과서 이제 통계 열심히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유형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문장제 문제입니다. 자, 오랜만에 하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너네 문장제 문제를 할 때는요. 일단 막 읽으시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 확률 변수가 문제에서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확률 변수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률 변수를 잡을 때는 은는이가를 뭐라고 했었죠? 근데 어떤 은는이가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 문장에서의 은는이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은 여기지. 그럼 이 평일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해서 문제 풀 때 쌤이랑 똑같이 풀라 했지. 그냥 무조건 따라하라 했죠. 이거 나중을 위해서라도 x를 이용 시간이라고 하자. 평일 스마트폰 이용 시간 너무 기니까 짧게.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정규 분포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4.7, 0.4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무조건 쌤이랑 똑같이 풀려 있습니다. 이건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네 급하다고 이거 안 쓰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찾느라고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풀 때도 아까 우리 이항분포에서 아까 그 있잖아요. 동전 10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해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상금의 기대값하라고 했을 때 연결이 안 됐잖아요. 정기분포도 그런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제대로 안 적어두면요. 너네가 엄청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적어요. 쌤 말 듣고. 알았죠?
수능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보자 이제. 정규문 만들었어. 그 다음부터 쉬워.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 한 명의 평일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라고 돼 있죠. 이용 시간을 x라 했죠. x가 라는 뜻이에요. x가 4.5 이상 5.1 이하일 확률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멘트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멘트가 결국 p x가 4.5 이상 5.1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4.5 이상 5.1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이용 시간이 x가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 이용 시간이라고 돼 있어. 뭐 그럴 때 이용 시간 말고 뭐 다른 걸로 적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다른 걸로 적혀 있으면 너네 된통 당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정리 잘해두라고 이렇게. 자, 그럼 뭐 별거 없죠 이제. 표준화 시키면 되는 거니까 표준화 시킬 때는 다시 여기를 z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바꾸는 작업이니까 여기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그치? 자, 그래서 P Z 쓰고 뭐 갑자기 검은색이 나오냐? 4.7 빼줘요. 마이너스 0.2죠? 마이너스 0.2고 0.4로 나누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0.4분의 0.2예요. 0 날려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0.5예요. 다시 이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0.2고 지금 0.4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평균 뺐고 표준 편차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한 거예요 지금. 그럼 2분의 1이고 무조건 소수점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표 자체는 소수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얘도 5.1에서 4.7 빼요. 0.4죠. 그 다음에 0.4로 나누죠. 그럼 1이죠 그냥. 자, 그럼 이걸 구할 때는 아직도 만약에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안 익숙하니까 정규분포 그려주시고 표준 정규분포 평균 0이니까 항상 여기가 0이야. 0. 자, 마이너스 0.5에서 1까지니까 마이너스 0.5에서 1까지니까 이 부분 구하라는 거지. 자, 그럼 그때 표의 특징이 뭐다? 나 오늘 너무 열심히 떠들었다. 미안. 나중에 시험 한 2주 전에는 이거 너네 머릿속에서 해라 그냥. 머릿속에 해야 돼. 그래야지 시간이 나. 긴장되면 해 그냥. 긴장되면 해. 세워라 내워라 한 땀 한 땀 이쁘게 그리려 하지 말고 그냥 촥촥 그냥 그래. 아무튼 표의 특징이 뭐다? 0부터 나와 일단 쪽. 그렇기 때문에 0으로 쪼개서 봐야 된다. 그럼 0부터 1이랑 마이너스 0.5에서 0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지. 표의 두 번째 특징, 음수 없다. 대칭 이용해서 양수로 바꾸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0.5에서 0은 0부터 0.5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0.5랑 0부터 1까지를 하면 되는 거겠지. 즉, 이 둘을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요거 할 때도 팁. 다 더하면은 바보 등신 천치 말미잘 똑게. 5 더하기 3은 8. 8 있는 거 찾아. 1번밖에 없잖아. 만약에 다른 데도 8이 있으면 10의 자리까지만 더하면 되는 거야. 가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거 끝나면 그냥 끝낼게요. 선심 쓰는 거 같지만 뭐 한 5분밖에 일찍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 마지막입니다.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우리 마지막에 했던 거. 자, 4번째.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1부터 8까지 적혀있어요 주머니 안에. 이 주머니에서요 2개를 꺼내요. 동시에 꺼내요. 그때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어요. 뭐예요? 다시 주머니에 넣어요. 여기 뭐야? 보건 추출인 거지. 독립인 거지. 심지어 64번 하겠대. 독립인 거죠. 이항 분포죠. 자, 그때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혀있는 두 수를 곱하래. 두 개를 꺼내 곱해. 그게 4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 하지. 이건 x 얘기해줬네. 그랬을 때 요거 풀래. 얘 가지고. 자, 문제 배경은 이항공포야. 이항공포야. 근데 하라는 건 뭐야? 표준화야. 그럼 뭐야? 이항공포 가지고 표준 정규분포 정규분포 만들어서 표준화 시켜. 이 소리인 거죠. 자, 그럼 다시 x 확인. 두 개의 공에 적혀있는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항분포 만들면 B 64, 하고 여기에 찾는 게 뭐다? 한 번 시행했을 때, 오늘 강조 많이 합니다. 한 번 시행했을 때 4의 배수,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8개에서 2개를 꺼냈을 때. 그럼 일단 분모는 8C2, 28 되겠지? 28이 될 거고. 그럼 분자를 찾아야 돼.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여야 돼.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이려면 두 개를 꺼냈어.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여야 돼. 어딜까? 생각해봐. 결국 이게 1부터 8이거든? 있는 숫자가. 짝수 홀수로 나눠볼까? 짝수 홀수로 나눠볼게요. 야, 그럼 짝수 뽑아. 그리고 곱해봐. 짝수 뽑아. 곱해봐. 숫자 너네가 정해, 머릿속에서. 4의 배수 나와 안 나와? 무조건 나오지. 그치? 짝수 홀수 뽑아. 무조건 나와. 그건 아니지. 안 나올 때도 있지. 그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짝수에서 무조건 몇을 골라야 되는 거야? 2 뽑으면 돼? 짝수 홀수하고 지금 2 뽑으면 안 되지. 무조건 4 뽑아야 되지. 아니면 8 뽑아야 되지. 그치? 홀수는? 뭐 이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안 되지. 케이스는 안 나왔죠. 이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4의 배수가 나올 때는 첫 번째로 짝짝이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짝짝이면 상관없어. 무조건 4의 배수가 돼. 그럼 짝수는 4개니까 4C2로 하면 되겠죠. 순서 상관없어요. 조합이라 지금. 그럼 두 번째. 홀짝으로 했다면 짝수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4 아닌 8인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4 아닌 8인 거야. 그리고 홀수 4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면 되는 거겠죠. 배터리 2%다. 자, 그럼 얘는 6이고 얘는 8이 나와서 여기가 14가 나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끊을게요.